서울역 앞 인도는 언제나 바쁜 발걸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작은 비닐 가방을 옆에 두고 조용히 앉아 계셨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이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특별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민재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청년이었죠. 그는 항상 할머니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본 민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사실 그것은 민재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많이 춥죠? 이거라도 드세요. 민재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김밥을 건네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따뜻한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잔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할머니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민재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든 할머니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번호부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적힌 그 번호를 할머니는 오랫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죠. 몇 년 전 할머니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할머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재가 보여준 따뜻함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청년의 순수한 마음씨를 보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드디어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냐,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오늘 김밥 준 그 청년. 꼭 좀 도와줘. 부탁이다. 할머니는 민재의 이름과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실 할머니는 민재를 몰래 따라가서 그의 직장까지 알아두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통화를 했지만 자신의 안부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탁하는 말만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각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태호,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윤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윤태호는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도움을 거부하셨기에
그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모친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윤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존중해야지. 하지만 그 청년은 반드시 찾아야겠어. 윤태호는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재라는 청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으로 현재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인품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웃들 모두가 민재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했습니다. 윤태호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왜 그 청년을 부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윤태호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를 닮아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부턴가 성공과 부에만 매달리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자 표시에는 생소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그룹 회장실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재는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요? 저한테 왜요? 그는 윤그룹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서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호기심도 생겼죠.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취업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온갖 상상을 해봤어요. 다음 날 민재는 가장 정중한 옷차림으로 윤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며 그는 작은 떨림을 느꼈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서자 민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씨. 저는 윤태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실은 민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민재를 소파로 안내하며 직접 차를 따라주었어요. 그런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민재가 생각했던 차가운 기업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편하게 앉으세요. 윤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윤태호가 테이블 위에 작은 액자를 민재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할머니에게 김밥을 건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이 사진 어디서?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태호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내 어머니의 외로움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윤태호 회장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할머니가 회장님의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윤태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성공 후에 어머니를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다고 했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몇 년 만에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윤태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꼭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재는 할머니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따뜻한 아이였다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할머니는 민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윤태호는 차분한 목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사회 공헌 기획팀에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복지를 알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보답이 아니라 민재의 인품을 보고 내린 판단이었어요. 민재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데 그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윤태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배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자질입니다. 민재는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김밥, 제 도시락 마지막 한 줄이었는데 이래도 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태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것까지 나누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 사업에 당신 같은 진정성이 필요해요. 민재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호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그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벤치에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손수건 하나가 접혀져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야, 아들이 너를 꼭 도와줄 거야. 넌 내 아들이 주지 못한 따뜻함을 줬단다. 행복하게 살아. 마이너스 할머니가.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신 것이었어요. 아마도 윤태호 회장과 화해하신 후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그 손수건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그는 벤치에 앉아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건네던 작은 인사, 김밥을 나누어 먹던 그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그때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민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함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메모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윤그룹 복지재단의 이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밥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국의 거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을 함께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민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윤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길 위의 어머니들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거리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운영, 의료 지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뻗었어요. 민재는 종종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요. 어느 겨울 김밥 한 줄이었어요. 그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윤태호 회장은 어머니와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안한 곳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가끔 민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민재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민재야, 내가 그때 김밥 한 줄을 건네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고마워. 할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예전 할머니가 계시던 그 벤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윤그룹에서 설치한 나눔의 벤치라는 명패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민재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따뜻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